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승인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시 항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적시 항고를 포기하면 즉각 석방되지만 7일 이내에 적시 항고를 하면 항소심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석방이 보류됩니다. 물론 7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검찰이 적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쥐기현 판사가 구속의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만큼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시됩니다. 상황 변화가 없는데 1심 판결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번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또 눈치 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심우정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먼저 첫 번째, 적시 항고를 오늘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됩니다. 두 번째, 적시 항고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일을 끌 수도 있지만 헌법 취지를 볼 때 당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우정이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적시 항고를 포기도 하지 않고 적시 항고를 하지도 않고 일주일을 버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주일 후에 석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시 항고를 포기도 하지 않고 적시 항고를 하지도 않고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에 적시 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겠죠. 만약 심우정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그야말로 배은망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 민심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새벽까지 적시 항고 여부를 둘러싼 검토를 했고 이제 심우정이 최종 결심을 해야 하는 단계인데 적시 항고를 하건 말건 심우정은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어느 경우가 되건 기소 단계에서 무리하게 구속 기소해서 이 사태가 발생한 만큼 어느 경우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우정이 적시 항고를 할 경우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적시 항고를 할 경우 석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과 제410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적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된 일이기도 합니다. 심우정이 어떤 선택을 하건 7일 전후로는 석방될 것인 만큼 심우정은 오늘 중으로 적시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오늘 하루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구속 취소 승인이 과연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부당성이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사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변론 과정은 전부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법원에서 그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짚어준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전해들은 이재명의 첫마디가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도 비록 양아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판단해봐도 큰일 났다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진짜 상관이 없을까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자신을 한다면 굳이 저런 말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영향이 클 것이다고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론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감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됩니다. 검찰이 오늘 항고를 포기할지, 오늘 적시 항고를 오늘 포기할지 아니면 며칠 버틸지는 몰라도 석방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까지 판단된 일입니다. 시점이 문제일 뿐 석방되는 것은 분명한 팩트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치소를 나서면서 또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사 인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차피 탄핵 심판은 여론 심판도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말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수십만 군중들이 탄핵 기각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석방된다면 탄핵 반대 여론은 아마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도 우파 성향의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세 사람만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준다면 탄핵은 각하 내지 기각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법에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절차적 정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서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은 모두 공수처에서 작성했던 것인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수집된 증거가 전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독수독과론인데, 독이든 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독이 된다는 것으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사실이 맞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모든 진술조서와 조서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변론을 제기해서 그동안 증언이 없었던 증인들을 다시 신문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 사건에 연결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을 진행해오면서 저지른 절차적 정당성 위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헌법학의 최고 석학인 허영 교수는 10가지도 넘는 절차적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마음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다 본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내란죄를 탄핵 소추 심판 대상에서 얼렁뚱땅 제외시킨 것만 해도 심각한 절차적 위반입니다. 내란죄는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는 순간 다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절차적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는 오직 신속한 심판만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운영해왔습니다. 일선 법원에서조차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10가지도 넘는 절차적 위반을 모두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좌파 재판관들이야 얼굴에 철판을 깔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기각표를 던졌던 4사람의 헌법재판관들이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법원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서 비상계엄 내용과는 별개로 탄핵 재판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각하 의견이 추가로 제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 문제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이 수사 절차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재판관들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내란죄 철회, 졸속 심리 등 절차적 흠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고심이 깊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 역시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재명에게는 어제 법원의 결정이 이래저래 뼈아픈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